자, 이거는 오늘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얘인데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지 자르기.html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리는 거예요.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다 끌어다 놓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놓고 이거를 자유로운 비율이라든지 1:1이나 4:3, 16:9로 잘라내는 일종의 이미지 자르기용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끌어다 놔진 거죠. 그럼 그 여러 개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지금 다른 사진이 지금 선택이 되고 있죠. 요거는 약간 이제 요렇게 요걸 클릭하면 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1:1이면 여기 1:1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자르고 싶다. 16:9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은 요 잘라진 결과가 이 아래에 나오고, 요거를 바로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없어져 버리죠. 자르기 해서 요런 모양 보이는데, 모든 그림들을 똑같은 형태로 잘라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딱 요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명령만 주고 실행을 했더니 인공지능이 요거는 이제 딥시크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일단 보여줍니다. 이거를 또 적당하게 수정 요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긴 될 텐데,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를 이 영상에서는 그 챗GPT와 딥시크와 클로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자기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 구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상상되어 있거나 이게 시나리오가 잘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구현되어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으로 한번 명령어를 주는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HTML 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코딩을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언어로 짜야 되는지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다음과 같은 앱을 HTML로 작성해줘.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요. 내가 필요한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받고 이 이미지를 1:1, 4:3, 16:9 자유형 등으로 잘라내는 기능 포함.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은 코딩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코딩을 해주겠고, 여기 모델은 지금 오포미니 하이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HTML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하듯이, 자, 메모장을 하나 열어가지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큰 따옴표를 하고 이미지 자르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TML로 확장자가 전환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그 웹브라우저에서 불러내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일단 되는 것이고, 이제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를 코딩하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소스가 들어가고 이쪽에 결과가 나오는 파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 파일이죠. 이쪽에 지금 챗GPT에서 코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쭉 확인을 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코드 복사하고 이쪽에다가 원본에다가 붙여놓고 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내가 알면 작성하면 되는데, 이거를 실제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내가 다 알아요.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만큼 그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쪽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뭔가 이제 그 업로드된 이미지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로드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좀 잘못 만든 거죠. 원래는 없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좋겠죠. 얘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탐색기가 뜰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갔고 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유형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1대1 그럼 딱 1대1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16대9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랍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이 이쪽에 나왔네요. 그럼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면은 이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요런 이미지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뭐 요런 것도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조금 더 좀 기능적으로, 아니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면에서 좀 이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파일을,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끌어다 화면에 넣을 수 있도록 보완해줘. 이렇게 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파일도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 자, 이 차분하게 한두 개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 이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바꿔서 코드가 나오면 그걸 이제 이쪽으로 전달하면 되니까. 그럼 코딩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중지 버튼이 나오면 아직도 코딩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고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꺽쇠에 슬래시 HTML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코드가 완성된 겁니다. 복사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세이브를 누르고 이치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끌어다 놓는 화면이 생기고 파일 선택할 수 있는 창도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동시에 3개의 파일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네요. 요게 각 사진에다가 요 크롭하는 기능이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이미지들이 쭉 나열이 되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여기에 나와서 또 전체적으로 메뉴가 있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거는 또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코드가 반복되기 때문에 좀 번잡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거 쓰면 되는 것이고, 자유형이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맘대로 되고, 요거를 4대3으로 하면 딱 고정이 돼서 4대3으로만 지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제 크롭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영어로 명칭 크롭이죠. 그럼 이제 소스에 보게 되면 이런 게 크롭이라는 표현으로 이 상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크롭이라는 글자를 뭐 자르기로 바꿔줘 라고 해서 이쪽에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편집에서 바꾸기 이런 걸 눌러서 여기서 보면 이제 크롭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느냐, 자르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워드 편집하는 것처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바꾸기 그러면은 크롭이라는 글자를 다 자르기로 바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세이브를 하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동을 시켜보면 이런 게 자르기, 여기 자르기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자기가 또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요거를 이제 마우스 휠을 누르니까 축소 확대도 되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한번 그냥 해본 거거든요. 마우스 휠을 돌리니까 축소 확대가 돼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당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지만, 이 자르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화면 자체를 축소 확대해서 또 자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르기 누르면 이렇게 자른 영역이 이쪽에 나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같은 거를 쪽에서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이제 딥식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답을 주게 되는지 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이쪽을 좀 수정할 줄 알면 소스에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잘 모르면 계속 명령을 인공지능한테 줘서 수정을 계속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요런 나는 뭐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요 기능만 쓴다. 그러면 요런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써도 저는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코드가 기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요 파일의 이름 같은 것도 보여주고 원본 사이즈의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도 좀 보여줘서 미리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딱 그 자르는 기능만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비율을 뭐 3대 4라든지 9대 16이라든지 아니면 가로 세로의 비율을 몇 대 몇 딱 지정할 수 있게 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얘는 이제 아직도 만들고 있고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렇게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지 그냥 속도가 느린 건지, 이거 크롭 실행이라고 나와 있고 이런 주석도 다 한국어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HTML 파일은 완성이 됐고 이게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쪽이기 때문에,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고 붙여놓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는 처음부터 파일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끌어다 놓는 기능들을 아예 처음부터 넣어줬습니다. 그럼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파일을 3가지를 넣는데 요게 하나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씩만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1대1이냐 4대3이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위치도 수정할 수 있고, 자, 크롭을 실행하면 결과는 이쪽에 나오는 것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16대 9로 해서 이렇게 만약 했다고 치면 크롭을 누르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다운로드 하는 버튼이 따로 있고 초기화를 누르면 처음으로 가고, 여기는 아무튼 파일을 하나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내린 게 뭐냐 그러면 내린 명령어가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끌어다 화면에 넣는 거는 됐고, 이거는 보통 이런 그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넣어주는 게 좋지만, 보통 보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상상을 해서 집어넣는 거, 요런 거는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그러면 이쪽에 2개 이상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원본 코드에서 수정한 부분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초보자들은 이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아예 전체 코드를 처음부터 다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또 주문을 해야 얘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형태의 코드를 보여주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업로드된 이미지 목록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관련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도 아까 우리 챗 GPT에서 했던 것처럼 이 자르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크롭이라고 하는 영어를 그냥 한국어로 바꿔서 외래어 표기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챗 GPT인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어를 주면 그거를 그대로 수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고, 물론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딥시크인 경우에는 이 자기가 보완을 해서 명령어를 내린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령 있게 좀 알아서 보완해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만약에 이런 걸 원한다면 이런 것도 이렇게 단추로 개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드랍다운 형태로 만들지 말고 개별적인 단추로 만들고, 뭐 색깔은 어떻게 하고 글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얘가 처리하는 것이고,
요 딥시크인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가 적당하게 알아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났으니까 카피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하고 붙여놓은 다음에 이걸 저장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명을 아예 이런 식으로 썼죠. 너무 이게 장황하죠. 이제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하면 돼요. 이거를 여기서 고치면 이런 표현들을 고쳐달라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다 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줘서 편한 걸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자원들을 많이 써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면 알 텐데 이런 데서 해당 위치를 찾아서 본인이 직접 이제 수정하면은 요 금방금방 인터페이스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끌어다 놓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파일 이름도 보여주고 제가 이런 그 주문은 안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이게 클릭하면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되고 클릭하면 이게 되고 클릭하면은 또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게 나오고 있고 요런 게 좀 잘못된 거예요. 요런 거 나중에 이제 알려주면 되죠. 알려주면은 자기가 이제 고칠 텐데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자유형이니까 되는 거고 4대3이면 또 4대3대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크롭을 하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크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정을 모든 이미지에 적용할 거냐 그럼 모든 파일을 zip 파일로 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을 안 했는데 요거를 아주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인터페이스 정도만 돼도 요쪽에 뭐 3대4나 9대16 같은 것도 추가하고 아니면 가로 세로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네모 같은 거를 넣어달라 해서 또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같은 거를 아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명령을 요거를 다시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거를 클로드한테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여놓고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그럼 일단 어떤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해서 코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코딩을 다 하면 이쪽에 그냥 결과를 보여줘 버리죠. 이 딥시크보다는 이 전개되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합니다. 여기도 크롭이라고 쓰고 있네요. 자르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게 보이고 사용법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는 게 또 별도로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만든 코드를 다른 서비스한테 보여주고 요거를 조금 분석해서 보완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완성된 게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쪽에 그러니까 클로드의 서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쓸 때에는 이쪽에 소스 이거는 결과고 여기에 눈동자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꺽쇠로 되어 있는 거 태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에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불러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게 만든 거예요. 요게 또 이미지가 약간 더 세련되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네요.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형이니까 가로 세로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16대 9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대 9가 딱 세팅이 되는 것이고 크롭된 이미지 여기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크롭이라고 하는 단추가 없죠. 그러면 아예 요거를 바로 다운로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정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저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구상한 업무 절차나 인터페이스하고 다르면 계속 이제 명령어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다른 점이 여러 개의 파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림을 끌어다 놓는 기능 그런 거는 이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뭐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마다 같은 명령어를 내렸는데 어떤 식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여주는지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 봤고 요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또 괜찮은 앱들을 직접 생성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